오늘 미국 시장은 살짝 머리 들면서 끝났는데요. 경제 지표 중에서 신규 실업자 난청 건수가 예측치인 86만 건보다 8만 건 정도가 줄어든 78만 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정도, 탄력은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물론 이제 초반부 내려갔던 걸 전부 커버하고서 끝났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이제 실업수당 관련된 이슈보다는 경기부양 관련된 이슈가 훨씬 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끝내고 장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그걸 커버하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부에 빠지면서 시작했던 이유는 이제 초반부에 나온 뉴스 보도는 이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제 유럽의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악화 추세로 터닝해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독일이고요. 유럽 전체를 보면 유럽 전체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라오던 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밀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그 심리 지수들이 꺾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보면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그 선행 지수도 꺾였습니다. 올라가다가 1.4에서 0.7로 뚝 떨어졌는데, 이 결과적으로는 그 코로나 확산이 심리 지수를 악화시키는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후반부에 그 경제 지표들은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저항력을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리 지수가 꺾이면서 추이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슈가 경기 부양책으로 쏠리는 것 같아요. 테슬라가 어제 장 끝날 쯤에 실적 발표가 나와서 긍정적으로 나와가지고 장 후반부에 쭉 밀고 올라갔거든요. 올라간 걸 다 지금 까먹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 기사 중에서 미국에서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편하는데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을 밀고 올라온 기술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탈해서 중소형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기사를 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 수혜들, 이제 뭔가 경기가 머리를 들면 살짝 올라온 그것에 대한 수혜가 중소형 쪽으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기대하고 이제 중소형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거죠. 그런 움직임으로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넘어가니까 지수의 상승 탄력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했고, 그 기사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둔화되거나 오히려 조정 국면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일단 그 부분이 정확히 탄력을 받으려면, 근데 이제 위험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는 팬데믹 관련해서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향후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나 뭔가 밀려 내려가는 걸 떠받치는 이런 행위들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경기가 탄력을 받고 다시 재차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 밀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재편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포트폴리오를 그쪽으로 넘어가는 건 위험성을 그만큼 늘리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걸 잘 감안해서 포트폴리오 재편해야 될 것 같고, 코로나는 이게 제가 어제 데이터 보여드리면서 잠깐 이게 보일 때마다 뭔가 바뀌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잘 보시면 어제 아마 동영상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어제 동영상은 여기서부터 밑으로 이 아랫단에서 한 이틀 놀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바뀌면서 위로 밀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 밑에 있다 이 위로 튀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씩 바뀌긴 하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안정화 국면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좀 물음표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이게 봉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유럽 지역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를 잘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뉴스 보도에 벨기에가 뭐 10배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벨기에만 별도로 뽑아봤는데, 이거는 유럽 CDC 데이터고요. 이거는 이제 그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벨기에가 여기 보시면 이제 만대가 넘었는데 이게 10배가 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정말 낮을 때는 지금 100 미만에 있었거든요. 100 미만에 있던 게 100이 10배 되면 1000이고 100배 되면 만이잖아요. 이게 10배가 아니고 10,000배 정도 지금, 아니 100배 정도 환자 수가 늘어난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100명 이하에서 막 놀고 있음에도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는데, 여기처럼 하루에 막 10,000명씩 나오면 진짜 완전히 패닉일 것 같아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큰 국가도 아닌데 지금 상황이 어떨지 짐작이 갑니다, 사실. 바로 그 옆에 네덜란드가 있거든요. 네덜란드에 보시면 장난이 아닙니다. 벨기에처럼
벨기에보단 덜하지만 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벨기에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막 밀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추세가. 그 다음에 물 건너간 영국 같은 경우, 예, 해안선 건너죠. 바다 건너는 뭐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봉쇄나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올라가는 추세가 안 꺾이고 있고, 그나마 가장 잘 하고 있다라는 독일도 끊임없이 치고 올라가면서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가을 겨울의 팬데믹이 정말 관리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봉쇄 조치를 이렇게 올라가는 것 때문에 봉쇄 조치를 계속 하고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탕탕 튀는 요소가 나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그 봉쇄 조치가 잘 효과를 못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봉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튀는 정도는 유럽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유럽 국가들이 이제 튀는 걸 보면. 하지만 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확진율이 계속 멈추질 않고 위로 튀고 있습니다. 5.4, 5.5, 5.6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이 확산 속도가 진정화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미국의 경기 부양책에 더욱더 이제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 이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선 이전에 경기 부양책이 통과는 물 건너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 원내대표가 하지 마라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글로 간다 하더라도 상원에서 투표해서 막혀가지고 통과가 안 될 것 같거든요. 한 가지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요. 이제 상원 이제 선거가 된 뒤에 상원이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11월 3일 대선 이후에 바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교체되는 게 아니잖아요. 임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 3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상원들이. 그러면 민주당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당선이 돼서 민주당의 상원을 다수당으로 장악했다 하더라도 기간이 남은 상원 의원들이 목리를 발휘하면 경기부양책에 대한 그 통과 정도가 누그러들거나 아니면 통과되지 못하고 1월 3일까지도 밀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사실은 상원 의원들이 목리를 보일지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원을 공화당이 차지하는 경우가 가장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바이든이 당선되는 거는 사실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2016년도에도 정확히 트럼프가 될 것이다라고 유일하게 예측한 그것에 이번에도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바이든이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공화당에서 트럼프를 손절하고 상원에서 우리 의석까지 다 날려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계속 거리를 두는 행보들을 하고 있는데, 상원을 공화당이 커버를 해서 다수당을 유지한다면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의 다수 의원들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실랑이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상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이번 대선의 핵심 포커스는 바이든이 되느냐가 아니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상원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계속 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우리가 그런 행위를 계속 하는 이유는 어쩌면 쓸데없는 일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바닥을 찍고 갈 거잖아, 갈 건데 뭘 이렇게 분석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행위를 계속 하는 이유는 아직 무엇인가가 완전하게 윗방향으로 터닝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보다는 사실은 그거 이외에 매매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더 잡기 위한, 그 다음에 뭔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거나 매매 타이밍을 잡는데 뭔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는 바이오 제약주 중에 그래도 대표 주식이니까 뽑은 겁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정점을 확 치고 나서 한참 코로나 날아갈 때, 그때 이제 이슈주로 이제 뛴 거죠. 그리고 나서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래 아직 뭔가 횡보를 하지 못하고 아랫방향 계속 쓸려 내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는 수소차하고 전기차죠. 그게 이제 머리를 확 들었다가 더 이상 못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좀 아직은 정지가 안 된 상태고, 극히 적은 주 중에 전기차의 혜택 중에 첨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것도 급등했다가 지금 쓸려 내려가는 거가 있고요. 근데 풍력 중에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CS 윈드가 있는데, 얘도 조정구고 한번 1차례 조정받고 2차례 이제 두 번째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 방향 타진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그나마 이제 밀려 올랐다 내려오는데 약간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기 때문에 방향 타진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밀고 올라와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주식들을 보면 만약에 이제 7, 8월 달에 계속 고거를 외치는 그런, 우리가 사실 7, 8월 달은 계속 앞으로 달려갈 것만 같은 생각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를 그냥 윗방향으로 재편해서 만들었다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섹터, 안 좋은 상황에, 그러니까 좋지 않은 국면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 요소만 보고, 예를 들면 유동성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계속 시장을 밀어 올릴 것이다, 혹은 연준이 모든 것을 시장을 밀어 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한 가지 이슈만 가지고 그것에 의한 판단으로 지금 현재 그리고 달려가고 있는 시장의 방향에 대한 판단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무엇인가를 재편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고요. 사실 예전 초반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유행이 있을 거라는 것하고 백신이 그렇게 빨리 뭔가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행정부가 정치적 논쟁에 휩싸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연준이 함부로 계속 무조건 나설 수는 없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런 형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세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를 밀리지를 못하고 멈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 시장을 무조건 한쪽 방향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7, 8월 달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보다 지금 시점에서 그냥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이 그때보다는 나은 매수 타이밍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반부에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 못한 그 부분은 제가 능력이 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 거고, 물론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경제 지표, 경제학자들이 WDM이나 L자나 저 같은 경우는 U자로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V자는 아니고, 핑계를 댈 필요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틀렸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 해서 그런 어떤 급격한 V자 반등만에 대한 생각만 쫓았다면 지금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8, 9월 달에 재편했다면 눅눅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리하고 지겹고 쓸데없는 일일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더라도 지속적으로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보면서 계속 시장의 흐름을 읽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주식시장 선택할 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 확장돼서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을 밀고 올라갈 거야, 이런 것들을 사면 옛날에 샀어도 시장이 이제 타고 올라가면 얘도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잘못 선택하게 되면, 예를 들면 셀트리온 같은 주식은 좀 다르긴 하지만 한미약품 같은 제약주에서 잘못 잡으면 오랜 시간 지나도 자기가 샀던 고점 부분에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패턴에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업의 특성상 있을 수도 있고, 산업 사이클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꽤 오래 지나서야만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 자산 관리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간다는 사람, 그러니까 양쪽 방향에 대한 사람들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그것 중에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나한테 위험을 줄이고 이익을 늘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제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용하는데 제 동영상을 쓰시면 그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것이 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